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회복의 신호탄이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AI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시장은 그 이후로 AI 반도체 관련한 생태계 확산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압축된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가, 또 소외된 쪽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형 업체들의 감산 이슈와 함께 또 엔비디아로 인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 증가, 국내 HBM 반도체 생태계 확산,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섹터, IT의 신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선이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어떤 하락 사이클을 계속 겪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이제 한 방에 V자로 딱 올라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W자를 그리고 가는데요. 앞바닥은 보통 공급단에서 나옵니다. 이슈가. 예, 감산, 캐펙스 투자 축소.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슈고요. 이제 삼성 혼자 이제 감산 안 하겠다라고 버티다가 결국 이번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5%까지 최대 감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바닥이 나온 거고요. 이제 보통 뒷바닥은 언제 나오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커머디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이 어느 정도 보면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6월 달 들어서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각 업체들의 재고 일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뉴스 등이 있었는데 또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아서 메모리의 바닥 이야기 그리고 HBM 모멘텀을 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이 나름 꽤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사 말고 다른 쪽을 보자. 이들은 이제 또 무거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이게 아무래도 국내 수급만으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하고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더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진짜 1,2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수급 쏠림이 요즘에는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어떤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모든 증시가 다 그런데요. 지금 그만큼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T, 챗 GPT 그 쇼크가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엔비디아 수혜주들은,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섹터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큰 수혜를 받고요. 연초 대비해서 60% 올랐죠, 이 무거운 주식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그 본딩, TC 본딩 장비를 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또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이제 디램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DDR5 관련주들까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약간 이제 스토리지 쪽으로, 서버용 스토리지 쪽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용 SSD용 테스터를 하는 네오셈이나 엑시콘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 있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이런 챗 GPT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땡겨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몇 초의 지연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 관련된 그런 쪽 투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 이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KINX 같은 이제 IDC를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거의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해 나가려면 모든 반도체가 손잡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각각의 분야의 AI 생태계를 형성해놓고 돌아가면서 자금이 돌고 있는데 AI 적용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또 자율주행 반도체도 최근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우리 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AI 따로, 자율주행차 따로, 메타버스 따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다 엮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전에 보면 저는 이제 미래를 볼 때 4가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CPND라고 해서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전에 그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3G 통신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플랫폼이 떴고요. 그리고 4G가 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죠. 영상,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뜬 거고요. 결국 5G, 6G가 되면서 어떤 필요해진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떴고 여기서 나오는 디바이스가 자율주행차, 로봇, 뭐 UAM 같은 디바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주목해야 될 하나의 인프라가 더 있어요. 그게 AI입니다. 이제 예전에 모든 디바이스에는 통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예, 뭐 우리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통신이 되잖아요. 초연결이 되니까. 앞으로는 AI가 모든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결국 지금에서야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2023년은 AI 관심의 시작이었고 그 적용처 찾기에 시장은 지금 분분합니다. 제가 워낙 대표님 방송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실 때 항상 EUV 혹은 뭐 첨단 패키징 혹은 GAA 이런 쪽에 좀 주력해서 시장을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그 방송과 지금의 시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 관심은 유효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투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아주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는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방송 보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 말씀하신 EUV나 GAA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런 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EUV 하면 뭐 SNS텍 뭐 혹은 또 동진세미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EUV에서는 뭐 대장은 SNS텍 꼽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SNS텍을 원래부터 좋게 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충분하게 잘 갔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면 동진 세미캠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NS텍도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막 계속 좁혀서 질문을 궁금한 거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사실 한미 반도체를 그 누구보다 정말 빨리 관심을 가지셨고 꾸준하게 올라온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에겐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좋다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했던 밸류에이션이 시총 1조 초반이었거든요. 벌써 지금 시총이 3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뭐 시장 트렌드 자체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계속 가요.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그리고 그 GPT 관련된 수혜주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 필요한 수혜주가 없는데 실제로 수혜를 보는 회사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자율주행차가 되든 뭐 로봇이 되든 드론이 되든 앞으로 모든 게 AI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기본 기술로 채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저궤도 위성이 되든 네,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후공정 쪽 얘기가 나오면 요즘에는 막 프로텍이나 레이저셀 이런 쪽도 관심이 막 퍼지잖아요. 네. 이런 후발 주자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압축해서 계속 이 대장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산업 전문가로서의 코멘트와 이제 주식 전문가로의 코멘트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산업 쪽을 원래 시작하다가 이제 시장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만약에 산업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리플로우나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본딩하고 리플로우를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전문가들 중에서도. 왜냐면 리플로우는요, 이게 약간 그 솔더 볼드를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거잖아요. 또 오븐 같은 데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들은 그 칩 자체가 굉장히 얇게 가공이 돼 있거든요. 네. 디스코 장비로 백그라인드를 엄청 해서 얇아요. 그래서 뜨거운 데 넣으면 이게 오징어처럼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플로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TC 본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열을 줘서 압착을 시키고 순간적으로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열 관리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리플로우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혜주들로 엮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 전문가로서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주도를 하는데 거기서 나 혼자 아니야라고 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시장이 주도를 하면 그냥 나도 같이 스텝 몇 발짝 밟아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 와닿게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EUV랑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랑 GAA라고 하셨는데 이 GAA 자체가 뭔지 좀 살짝 설명해 주시고 이제 관련한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다 이런데 막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이게 도체하고 부도체 중간에 있다고 반도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그 어떤 그 평면 구조였거든요. 이 우리가 나노 선폭이라고 하는 그 미세 공정이라는 거는 트랜지스터 머리의 선폭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선폭이 예전에는 뭐 90나노, 80나노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좁아지죠. 이게 이제 수도꼭지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수도꼭지가 열면 전자가 이동하고 잠그면 이렇게 통과를 안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잠궜는데도 계속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제대로 그러면 갑자기 꺼져 있는데도 전기를 먹고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한 40나노 때부터는 소재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HKMG라는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것도 이제 점점 더 작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소재 변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수도꼭지를 3개 다 한 거예요. 양쪽하고 위쪽으로 해서 핀팻이라는 구조입니다. 그게 상어 샤크핀처럼 이렇게 솟아있다고 해서 핀팻이라는 구조고요. 그게 5나노, 4나노까지는 핀팻 구조가 됐는데요. 삼성이 3나노부터는 이제 수도꼭지를 4개까지 늘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올 RV 양쪽 옆으로 해서 이제 4군데에서 잡아주는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TSMC는 이 공정을 2나노부터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TSMC한테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승부를 걸어서 여기서 퀀텀 점프 한번 해보겠다라는 승부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많은 고객들을 받게 되면 여기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 종목은 뭐가 있어요? 이 그 구조가 굉장히 딱 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우리 자료 사진들을 보면 이게 막대기 그 벽에다가 막대기 3개 박아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를 드라이 에처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식각으로 깎거든요. 그래서 층층이 쌓아요. 이렇게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이렇게 층층이 쌓는데 이런 구조는 약간 낸드 플래시에서 쓰는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낸드 플래시는 이제 그 인산계 에천트에다가 폭 담그면 이제 깎이는 거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산계 에천트. 네, 초산계 에천트에다 담그면 이게 막대기 모양까지 남을 때까지 담궜다가 팍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습식각 같은 경우는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고순도 과산화수소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한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런 어떤 그 소재를 납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원자층으로 또 증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일단 원익 IPS의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원자 단위로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을 하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네. GAA 하나의 키워드로 놓고 봐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뭐 반도체에서 그 세부 분야별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 나갔고요. 한미반도체 아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관련한 얘기도 쭉 해봤는데 지금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만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덜 올랐다. 근데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요. 원래 한미반도체는 실적은 계속 잘 내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멀티플을 못 봤던 회사였거든요. 왜냐하면 후공정 업체라는 거죠. 근데 후공정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온다라는 걸 저는 감지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데 뭔가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새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유망한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뭐 EUV용 PR하는 동진 세미캠이나 지금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스라는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이 한번 뭐 그런 한미반도체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시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노공업은 또 DDR5 관련주지 않습니까? 리노공업은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쪽 반도체로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고요. 네. 그러면
DDR5에서는 ISC. 네, ISC하고 TSE. 그렇군요. 네. 언제나 헷갈립니다, 이쪽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리노공업과 동진세미캠 저희 좀 지켜보면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항상 이제 반도체 공정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영수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연 가능하십니까? 네. 좋은 이슈 있을 때 불러주시면. 네. 약속해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다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관련해서 이제 이영수 대표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